올해 6월 평가원에 출제될 연계 작품 한번 찝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작품은 아니지만 최대한 범위 줄여드릴 테니 여태까지 조금이라도 밀리셨던 분들은 이것만이라도 하고 들어가자, 벼락치기라도 하고 들어가 봅시다. 그랬을 때 연계 공부 되시면 시간도 단축되고 정답률도 올라가서 그렇게 점수도 조금이라도 더 올릴 수 있을 겁니다. 바로 들어가 봅시다. 일단 첫 번째 EBS가 어떤 식으로 연계됐는지 모르시는 분들만 이 부분 좀 보시면 돼요. 현대시, 고전시가 고전소설 이 파트가 연계로 출제됐었죠. 현대시는 매번 작품 2개가 출제되는데 그 중에 한 작품이 EBS에 수록된 그대로 똑같은 작품이 출제되어 왔습니다. 작년 수능으로 보여드리면 두 작품 중에 감나무 그늘 아래가 그대로 출제됐었죠. 미리 이 작품을 공부하고 들어가면, 심지어 EBS 원본에 있는 보기 내용까지 활용해서 작품을 공부하고 들어가셨으면 그걸 연결지어서 수능에서 나왔던 보기 내용인데 이거 토대로 작품을 빠르게 읽고 사실 거의 안 읽는 수준으로 선택지 보면서 왔다 갔다 거리면서 소거하고 풀 수 있었어야 되는 세트였습니다. 다음 고전시가도 항상 긴 거랑 짧은 거 이런 식으로 두 작품 이상이 섞여서 출제되고 뭐 수필이 섞일 때도 있죠. 어쨌든 항상 길이가 긴 게 연계로 출제돼 왔습니다. 작년 수능도 가사 하나, 사설시조 2개 중에 긴 가사 북새곡이 연계로 출제됐었죠. 근데 가사 작품 같은 경우에는 전문이 엄청나게 길다 보니까 관동별곡 뭐 이런 거 어마어마하게 길잖아요. 그러면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에 수록된 부분 외의 부분이 나오면 그러면 아무런 의미 없지 않냐라고 할 수 있는데 작년 수능 보여드릴게요. 북새곡에 수록된 시작 부분, 첫 부분 똑같이 출제되면서 EBS 수능 특강에 수록된 부분에서만 수능에서 출제됐습니다. 뭐 올해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근데 여태까지 항상 최소한 한 70% 이상은 수록 부분에서 겹치게 출제합니다. 아예 생뚱맞게 밖에 부분만 출제하진 않습니다. 분명히 공부한 부분에서 나옵니다. 작년은 수록 부분의 약 40%만 출제했었다. 또 고전소설, 소설이야말로 전체 줄거리를 막 달달 다 암기하기도 너무 비효율적이고 막 이런 생각 하실 수 있는데 EBS 수능 특강 수능 완성에 수록된 부분과 항상 겹치는 부분을 출제했습니다. 해당 부분의 앞뒤 장면이든 겹치든, 작년 수능에 막 수능 끝나고 범 내려온다 이런 얘기 있었는데 수능 특강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범 내려온다 이런 식으로 번역 정도가 살짝 다르지만 같은 장면이죠. 그래서 수록된 부분에 대한 공부가 됐을 때 훨씬 친숙하게, 이것만 공부했다고 다 맞는 건 아니지만 좀 빠르고 친숙하게 독해가 수월해집니다. 그러면 하고 들어가셔야죠. 근데 양이 좀 많다는 그런 걱정 있죠. 줄여드릴게요. 최대한 제 기준이 아니라 통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줄여드리겠습니다. 실제로 EBS를 공부했을 때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었냐라고 하면 작년에 수강생인데 계속 5등급, 4등급, 작년 수능은 4등급이었고 재수생이었습니다. 9월 평가원까지 5였어요. 막판에 들어왔던 수강생이고 제가 막판에 어떻게 피지컬을 키우고 점수를 올려주기가 쉽진 않다. 기간이 너무 짧아서 대신에 최대한 EBS라도 좀 열심히 해보자, 그거 중심으로 좀 많이 공부하라고 상담을 해줬던 친구입니다. 9월 평가원 5였죠? 시험 당일날 잘 보고 오겠다고 카톡 왔던 거고 76점 나왔대요. 등급 컷, 3등급 컷이 74였고 3등급 나왔습니다. 목표가 3등급이었던 친구였습니다. 그러니까 연기 영상이 제일 큰 도움 됐고, 그거 공부했을 때 물론 이거 외에도 자기가 개인적으로 공부한 게 여러 가지 영향 미쳐서 3이 나오긴 했지만 어쨌든 그만큼 여기에 초점을 두고 공부시켰거든요. 효과가 있다는 소리죠.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고전시가입니다. 고전시가가 EBS 수능 특강에 수록된 작품 목록입니다. 여기서 제 기준이 아니라 여태까지 평가원에서 출제되지 않았던 갈래를 한번 빼보겠습니다. 향가, 고려가요, 한시 이런 것들이 여태까지 고려가요 출제된 적이 있긴 한데 한 번이고 거의 없다고, 가능성 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거 제끼고 또 단시조 있죠. 여태까지 길게 연계돼서 단시조나 민요도 출제될 확률이 매우 낮습니다. 물론 제가 가장 추천드리고 제 수강생한테는 전 작품 다 수업도 했고 다 공부하라고 얘기는 합니다. 근데 진짜 지금 만약 밀리고 효과적으로 빨리 벼락치기 하겠다 하신 분들은 현실적으로 나오지 않을 것들 제끼고 가장 최근에 출제됐던 만흥이란 작품까지 좀 또 나오긴 힘드니까, 물론 같은 작품이 또 나온 적도 있긴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좀 확률이 떨어지니까 나올 만한 작품 추려보면 이렇게 13개입니다. 캡처해 두시고 요 작품만이라도 공부하고 들어가자. 6월 평가원에 요 중에서 하나 나올 확률이 거의 전 90%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작품에 뭘 공부하시면 되냐? 근데 이 작품들도 전문으로 따지면 길이가 좀 길 수 있잖아요. 수록된 부분에 대한 해석, EBS 수능 특강의 수록 부분에 대한 해석과 그 의미 정도 공부하시고 전체적인 구성이 대략적으로 어떻게 되고 주제는 뭐다, 요 정도는 13개 작품 공부하고 합시다. 지금부터 하루에 2-3개만 해도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다음 현대시.
현대시는 진짜 줄이기가 좀 힘듭니다. 뭐가 나올지 모르죠. 그래도 가능성 낮은 것들을 그래도 조금이라도 좀 제껴드리면 일단 출제됐던 작품 제낀 겁니다. 현대시는 출제됐던 작품이 또 출제된 적이 한 번 있긴 있습니다. 있으나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매우 가능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출제됐던 작품 제끼고 최근 2년 내에 출제됐던 작가 작품도 좀 제껴봅시다. 3년에 한 번 정도 똑같은 작가의 작품이 출제된 적이 꽤 있습니다. 한 3번 넘게 되더라고요. 제가 통계를 조사해 보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2년 내에 출제된 작가, 똑같은 작가가 연속해서 출제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럼 현실적으로 작년이나 재작년 평가원에서 출제됐던 작가를 조금 제끼고 나면 요 정도 났습니다. 전 현대신 다 했으면 좋겠지만 이것만이라도 해봅시다. 그러면 총 27작품입니다. 되셨죠? 요거 좀 잘 기억해 두시고 이것만이라도 다 하시면 너무 좋고 뭘 하시냐? 해당 작품의 포인트 있죠? 어떤 작품은 전체적인 내용보다는 표현상의 특징이나 어떻게 잘 드러냈는지가 포인트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작품은 과거와 현재의 시간적 또는 공간적 배경의 대비 대조가 포인트일 수도 있고 시상의 인식의 전환, 생각이 갑자기 바뀌는 그런 게 포인트가 될 수도 있고 그 포인트 중심으로 작품 전체의 이미지라고 하죠. 심상, 장면을 좀 떠올리는 식으로 공부를 좀 해놓읍시다. 어떤 부분적인 시어시고의 의미를 자세히 외우는 건 내신 공부하듯이 하는 건 되게 힘듭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 작품을 보고 쭉 읽었을 때 전체적인 시상을 미리 떠올리고 공부하고 들어가시면 훨씬 수월하고 빠르게 문제 푸실 수 있을 겁니다. 그것 토대로 전체 주제는 무엇인지 이 정도 공부하고 들어갑시다. 다음 고전소설 안 칠 겁니다. 몇 개 되지도 않잖아요. 심지어 고전소설을 찍기가 되게 부담되는 게 작년 수능에 수군가가 출제될 거라고 예상한 사람은 많이는 없습니다. 저도 수군가가 나올 거라고는 사실 솔직히 되게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했거든요. 뭐가 나올지 모르죠. 다 합시다. 심지어 제가 여기 써놓은 대로 똑같은 작품이 다시 출제된 것만 7개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나온 작품도 또 나올 수 있어서 금방울전도 출제된 적 있거든요. 평가원에서. 그래도 다 공부해 놓읍시다. 요거는 다 합시다. 뭘 하시냐? EBS 수능 특강에 수록된 부분에 대한 해석은 완벽하게 할 수 있게 수록된 부분의 내용 이해는 좀 완벽하게 해두게 됐죠. 그거 토대로 수록된 부분의 인물관계 정도, 특히나 고전소설은 선인과 악인 구분이 좀 뚜렷하잖아요. 그 정도 구분은 좀 될 수 있게, 그리고 전체 개괄 스토리를 외운다기보다 정리된 자료가 있으면 그거 가지고 좀 몇 번 정도 읽어서 친숙하게. 고전소설을 6월 평가원 보실 때 쭉 읽으면서 내용이 바로 외워져 갖고 막 다 안다는 느낌보다 이런 내용일 텐데, 이런 애일 텐데, 이런 내용 나올 것 같은데 뭔가 친숙하게 계속 받아들여지면서 독해가 수월이 되는 그런 식으로 공부해 두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근데 제가 말한 이런 작품들에 대한 분석을 만약 인강을 듣거나 학원을 다닌다면, 아니면 또 자료를 좀 많이 구매해가지고 그런 분석서가 있다면, 그러면 수월히 공부해 나가시면 되는데 그런 게 없고 혼자 그냥 수능 특강만 공부하고 있다라 그러면 필기노트 있죠? 해당 부분에 현대시 같은 경우에는 작품 포인트랑 시어시구의 의미들, 어떤 표현상의 특징이 있어서 최대한 좀 이미지를 쉽게 떠올릴 수 있게, 또 고전시가 같은 경우에 보통 분석서들이 정보들이 되게 잡다하게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읽고 좀 복잡하다면 그냥 바로 원문에 제가 직접 쓴 겁니다. 뜻풀이도 다 써놨고 어떤 구절에 어떤 의미인지 쭉 써놨으니까 이런 필기노트를 필요하신 분은 요청하시면 드리려고 해요. 고전소설도 마찬가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니까 대신에 댓글 꼭 남겨주시고, 댓글 남기신 분들 중에서 아래 영상 자세히 보기에 설문조사 링크를 남겨둘 테니까 그 링크 토대로 그 링크 들어간 메일 주소 쓰는 게 있을 겁니다. 그 메일 주소 남겨주시면 제가 그 메일로 이 필기노트 자료를 좀 보내드릴게요. 그럼 그거 가지고 대비하는데 도움이 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꼭 댓글로 서로 자신을 응원하는 문구, 자신의 각오 이런 것들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얼마 안 남았는데 벼락치기라도 이 작품만이라도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아는 작품 나와서 수월히 좀 더 자신감 있게 풀 수 있게 공부해 나가봅시다. 복잡한 머릿속을 clean up. 헷갈렸던 문제들을 clean up. 이제부턴 국어가 제일 쉬워져. 자신 있게 만점을 향해